많이 들어봤죠? 부력.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많이 들어봤죠? 부력.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기로 하고요. 요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를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 물체가 요만큼 잠겨 있어요. 그러면 요 물체 요 바깥에는 뭡니까? 대기압을 받겠죠. 요 수면 요 위에는 거기서부터 조금 내려온 위치 요 압력 요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압력이 P1이라고 하고 요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받는 힘은 자, 압력은 뭐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의 힘입니다. 그러면 압력을 이용해서 힘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씁니까?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P1에다가 여기 면적을 곱해준 게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면에도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거는 뭡니까? P2, 거기 작용하는 P2, 압력을 P2라고 그러고 면적을 A라고 하면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잠긴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무게 중심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죠. 자, 이 옆쪽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압력이 똑같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부력,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체가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부력이라 그러는데 부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힘, 요 놈에 의한 힘에서 아래쪽 방향하는 걸 빼버리면 그게 부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력을 우리가 buoyant force 내지는 buoyancy force라고 합니다. B-O-Y-A-N 명사로 쓰면 buoyancy, C-Y, force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쓰면 buoyant force 뭘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B로 표현합니다. 부력은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 압력에 의해서 향하는 힘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거 뺍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물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이거에다가 아래쪽 방향 하중이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P2의 A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P2A 빼기 P1A는 결국 하중이 되겠죠. 예. 이 부력이 하중하고 똑같은 만큼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을 지지해서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럼 당연할 겁니다. 부력은 요 하중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결국은 부력은 하중하고 똑같은데 이 하중은 뭡니까? 아래쪽에서 아랫면에서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압력에 의한 힘 빼기 윗면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압력에 의한 힘,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쪽의 압력을 위쪽의 압력을 이용해서 써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높이가 h입니다. 자, 아래쪽의 압력은 위쪽에서의 압력 더하기 rho gh 이거 기억나죠? 예. 그럼 여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요 식을.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P2A는 P1 더하기 rho GH에다가 A 빼기 P1A 요게 이제 mg가 되겠죠. 요 식이 9.7A가 요렇게 바뀌겠죠. 요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P1A 없어지죠. 요거.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식을 요 위에다가 다시 쓰면 rho GH 요거 rho GHA는 mg가 되겠죠. 그죠?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곧 부력이죠. 여기서 mg는 곧 부력이죠. 이거. 그럼 결국 뭡니까? 부력은 rho gha예요. 자, 보세요. 여기 a가 단면적이고 높이니까 이게 뭡니까? 최적이죠. 최적. 그러니까 rho 최적 v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rho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요 밑에 있는 압력이 높을 때 요 잠겨있는 유체 밀도죠. 여기 유체 밀도. 그죠? 예, 유체 밀도. 그 다음에 최적은 뭡니까, 요거? 이 물체의 최적. 물체의 최적. 다시 말하면, 물체가 유체 대신 차지하는 최적. 그러니까 물체의 최적이 곧 그 유체의 최적이죠.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력은 저 유체의 밀도, 유체의 최적, 중력 가속도.
정확히 얘기하면 요 유체 최적은 저 물체에 의해서 밀려나온 최적이다. 내지는 물체의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력입니다. 부력. 자, 이제 알겠죠? 자, 물속에 어떤 구슬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자, 압력은 이건 무조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면에 수직 방향인데요. 윗면 위쪽보다 아래쪽의 압력이 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P2 아래쪽은 위에서의 압력 더하기 로 GH만큼 요것만큼 더해줘야 아래쪽 압력이 되잖아요. 수심이. 자, 여기 위치보다는 여기 위치가 요만큼 더 수심이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여기보다 요만큼 로 GH 요 높이 차이를 H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주변의 밀도 유체 밀도 그러면 로 GH만큼 요 밑에 압력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력을 몇 가지 좀 더 조건을 잘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완전히 잠긴 물체는 어떻게 되나? 자, 완전히 잠긴 물체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부력은 그 유체, 잠긴 유체 밀도, 그 다음에 그 유체의 최적 내지는 물체의 최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V 유체라고 썼는데 이 유체의 최적이 뭡니까? 이 물체가 들어감으로써 밀려난 유체의 최적이기 때문에 물체의 최적하고 유체의 최적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중력 가속도 곱한 게 이게 부력이 됩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물체는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 즉 뭐겠어요? 유체 속에 잠겼으니까 물체가 유체를 밀어내니까, 그죠? 밀려나온 유체의 최적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물에 잠겨 있다고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자, 가만 중간에 잠겨 있다는 건 뭐예요?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하고 부력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부력이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이 크다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그쪽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지금 가만히 잠겨져 있는 물체니까 부력하고 하중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향하는 하중, 그거는 뭡니까? 하중, 웨이트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뭐의 질량? 요 잠겨있는 물체의 질량, 그죠? 그 다음에 부력은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그 부력. 그놈하고 부력하고 똑같겠죠.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당연히 이거하고 같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물체의 하중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물체의 하중은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합니까?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버리면 질량만 남겠죠. 자, 그러니까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최적을 곱한 겁니다. 이 물체의 최적이 곧 뭐죠? 밀려나온 유체의 최적하고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는 경우는 부력과 하중의 차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이게 0이겠죠. 자, 그러면 부력하고 하중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부력이 이겁니다. 요거 로 유체 V 물체 중력 가속도, 요게 이제 부력이에요. 요게 B. 그 다음에 하중은 빼기, 요거 하중은 요거예요. 요거 로 물체 V 물체 최적,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같습니까? V 물체하고 요거 같죠?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하중이고, 그러면 부력에서 하중을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로 유체에서 로 물체 빼고, 그 다음에 물체 최적, 중력 가속도, 이렇게 납니다. 그게 요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부력이 하중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 떠오르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 로 유체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력이 하중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물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작다. 요게 요것보다 작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B 요게 크죠. 아래로 내려가려는 하중이 더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물체는 가라앉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주위에 잠긴 그 주위 유체의 밀도와 이 잠긴 물체의 밀도 그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한다. 두 개의 밀도가 같으면 가만히 잠겨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잠겨 있지 않고 위에 중간에 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반만큼만 잠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력은, 자, 하중은 그대로야. 아래로 떨어지는 하중은 요거의 질량 곱하기 중력가 속도니까 이거는 그대로예요. 여기 하중이 그냥 m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떠오르는 부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력을 b라고 하면 주변 유체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적이 뭐죠? 요 잠겨있는 부분만의 최적입니다. 잠겨있는 부분만의 최적. 그죠? 잠겨있는 유체의 최적 곱하기 중력가 속도. 그죠? 예, 그러면 이놈하고 뭐하고 같겠어요? 하중. 얘가 지금 떠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하중은 어떻습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가 속도인데 요거는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최적을 곱하면 이 질량이 나오겠죠, 요게. 그죠? 예. 그럼 요놈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로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밀려나온 유체의 최적에다가 중력가 속도를 곱한 게 요거 하중. 자, 물체의 밀도, 물체의 최적,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물체의 최적하고 요거 물체의 최적하고 여기 밀려나온 물체, 말이 이상하네. 이 물체의 최적은 요거고 밀려나온 유체의 최적은 여기 아랫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달라요. 요거랑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앞에 잠겨 있을 때는 같은데 이번에는 반만 잠겨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럼 중력가 속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유체 요걸로 나눠주면, 자, 로 유체의 밀도 분의 로 물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로 이제 반대로 해야겠죠? V 물체의 최적분의 유체의 최적. 자, 여기 물체의 최적은 뭐예요? 물체의 최적은 요거 전체. 그죠? 유체 최적은 밀려나온 유체 최적이니까 요 아래 반. 알겠습니까? 요 B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뇌척수액 같은 게 이제 뇌에 보면 뇌가 머릿속에, 여기 머리라고 합시다. 뇌가 이제 꼬불꼬불한 뇌가 있잖아요. 요게 머릿속에 여기 뇌척수액이 있어서 요 위에 이렇게 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이거랑 같은 원리죠. 그죠? 예. 약간 일부만 잠겨서 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떠 있는 물체에 대한 부력과 하중과의 관계는 지금 요 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게 지금 배터리 액이 있는데요.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배터리액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자, 충전 시에는 충전을 하면 배터리의 밀도, 부력이 아니라 배터리 적읍시다. 배터리의 밀도가 꽤 높아져요. 근데 사용을 하게 되면, 방전이 되면 배터리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게 왜냐면 배터리액에 들어있는 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배터리에는요, 배터리가 사용되는 거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 관이, 산발이 모양의 관이 있고 그 안에다가 구슬이 하나 들어있어요. 구슬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부력에 따라서 구슬이 아래로 가거나 올라가거나 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기억나죠? 부력에서 하중 뺀 게 유체 밀도에서 물체 밀도 빼고 그 다음에 밀려나온 유체 최적 내지는 물체 최적,
해서 요게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유체의 처음에는 충전 시에는 이 배터리 유체 이 배터리액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요게 작아지죠. 예, 그러면 뭐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이게 하중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던 구슬이 요 관의 왼쪽 내지는 오른쪽으로 어딘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사람이 쳐다볼 때는 구멍 하나로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요 옆으로 이 구슬이 공이 이동해 버리니까 공이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배터리가 사용이 많이 됐구나, 방전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력을 이용해서 배터리에도 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게 부력을 이용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할 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거 왜 외쳤습니까? 임금이 왕관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금으로 돼 있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그걸 왕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알아내봐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력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아까 부력의 원리,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아가씨가 황금 왕관을 벼룩시장에서 구입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 공기 중에서 배달해보니 7.84N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공기 중에. 그럼 이거 하중이 있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장력이 있겠죠? 반대로 장력. 공기 중에서의 장력. 예.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왕관을 이번 물속에 놓고서 여기 달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엔 역시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죠? 이번은 어떤 물속에서의 장력, 물에 들어간 왕관의 장력.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은 그대로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죠. 부력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거를 자유물체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면 공기 중에서의 장력은 하중하고 같다. 그죠? 예.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위쪽 방향 물 속에 들어갔을 때의 장력과 부력 더한 거는 하중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식이 요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하중을 왼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식에서 공기 중에서의 장력은 하중하고 같았죠. 그러면 요 하중 대신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에서의 장력과 공기 중에서의 장력은 더하기 요거 두 개 뺀 거는 부력 더하기 부력은 0이다. 요 식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결국 부력은 뭡니까? 넘어가면 공기 중에서의 장력 빼기 물에서의 장력이다. 그러면 아까 공기 중에서 전 페이지 공기 중에서 달아보니 7.84고 물에서 달아봤더니 6.84입니다. 자, 나왔죠? 자, 공기 중에서의 장력 빼기 물에서 장력했더니 0.098N이 나왔어요. 부력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 구하려는 거냐면요. 결국 이 왕관의 밀도를 계산할 겁니다. 왕관의 밀도. 예. 왕관의 밀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왕관의 밀도. 밀도는 왕관의 부피분의 왕관의 질량. M이라고 할까요? M. 요거를 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그죠? 예. 그러면 우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 보세요. 요거. 아까 요거 했죠? 요거 주어졌거든요. 공기 중에서의 장력. 그러면 여기서는 질량은 공기 중에서의 장력, 그거를 중력가속도로 나면 요거 나오겠죠. 예. 부피만 계산하면 돼요. 부피만 계산해서 왕관의 밀도를 계산하면 이게 금의 밀도랑 같으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질량은
바로 계산되죠. 질량은.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는 요 부력이 계산돼 있어. 부력. 근데 우리가 앞에서 부력 계산하는 식은 뭡니까? 자, 잠긴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밀려나온 물의 최적. 즉 이게 곧 왕관의 최적이겠죠. 왕관의 최적하고 밀려나온 물의 최적하고 같으니까 거기다 중력 가속도. 요게 물의 최적이 뭐라고요? 왕관의 최적하고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물의 밀도 우리가 알죠? 1000 kg/m 3승. 중력 가속도 알죠? 그럼 물의 밀도 계산되겠죠? 즉 물의 밀도, 밀려나온 물의 밀도가 즉 왕관의 밀도가 아니죠. 밀려나온 물의 최적이 곧 왕관의 최적이다. 왕관. 그죠?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계산합니다. 자, 좀 전에 있는 식 부력 0.980 부력이고요. 요게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에다가 물의 밀도 1000. 그죠? 했더니 물의 밀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질량 계산했죠? 공기 중에서의 장력,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0.8kg. 자, 그럼 왕관은 부피는 요거 계산됐고, 질량 요거 계산됐고, 부피분의 질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금의 밀도하고 비교를 했더니 순금의 밀도는 19.3 곱하기 10의 3승 kg/m 3승인데 지금 왕관의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8입니다. 8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럼 밀도가 다르죠? 그럼 뭐야 이게? 왕관이 금이 아니란 겁니다. 순금이 아니란 게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거를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왕관을 부수지 않고서도 왕관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순금으로 됐는지 알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딱 떠올라서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운동. 유체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플루이드라 그럽니다. 플루이드. 예. 유체가 움직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유체 유동이라 그럽니다. 유동. 유체의 움직임, 유동.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우라 그래요. 자, 유체의 움직임 유동에는요, 두 가지 유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미나 플로우. 이건 나중에 유체과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는데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터뷸런트 플로우. 유체의 유동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라미나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 요 라미나 요거는 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층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 영어입니다. 그래서 층류예요. 층류. 네, 층류. 그 다음에 터뷸런트는 이게 여러분 터빈 뭐 이런 거죠. 터빈은 뺑글뺑글 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난류라 그러는데 유체 유동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곱게 가지 못하고 가다가 뺑글뺑글 이렇게 돈다 이겁니다. 유체로 복잡하게. 자, 여기 연기를 보면 요 초반 부분은 되게 곱게 층을 이루면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막 뺑글뺑글 돌죠. 그래서 여기서 난류입니다. 여긴 층류. 예. 그래서 유체 유동은 크게 난류와 층류.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그런 유동을 우리가 천이 유동이라고도 합니다. 천이가 뭐야? 트랜지션입니다. 영어로 트랜지션. 중간에 바뀌고 있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이는 라미나 층류와 터뷸런트 난류 유동으로 크게 분류가 된다. 네. 그래서 층류라는 것은 한 특정 점을 지나는 모든 입자가 이전에 이 점을 지나가는 입자의 궤적을 따라서 곱게, 자, 요겁니다. 요 놈이 앞에 있는 입자가 요 놈이 요렇게 쭉 갔어요. 자, 여기서 관이 있습니다. 물감을 쭉 뿌립니다. 물감 입자가 요 선을 따라서 쭉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물감 입자도 계속 이 선을 따라서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난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간 놈이 요렇게 갔어. 그럼 두 번째 간 놈은 막 이렇게 경로가 다 다릅니다. 예. 불규칙해요. 그래서 어느 속도 이상이 가나 속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에서 불규칙한 유체의 흐름. 예, 이걸 우리가 난류라고 한다. 이게 유선은 뭐냐? 유선은 유체가
움직이는 유체의 입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유선이라고 한다.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학년 때 물리 시간에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유체 아까 여기 있죠? 관을 통해서 물감이 입자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쭉 움직이는 선이 있죠? 움직이는 그 선, 그거를 우리가 유선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가 쭉 지나가는데 요거를 가시화했는데 요 선들이 보이죠? 이 공기에 움직이는 선이거든요. 요런 걸 우리가 유선이라고 합니다. 스트림라인. 예. 자, 그 다음에 유체를 달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점도, 점성이란 게 있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뭐 유체 내부의 마찰 정도라고 했는데 끈적거림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꿀 같은 경우랑 물하고 비교해보세요. 물 같은 경우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꿀은 이렇게 되게 끈적거림이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점성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체 유동이 되게 특성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상유체라고 하면 뭐냐? 유체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 자, 유체가 가는데 비압축성이다 그랬어요. 요만큼의 유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압축성이라는 건 얘가 지금 질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처음에 최적이 있겠죠.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가면서도 만약에 이 정도 질량이 요만큼 최적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질량이. 최적이 줄었어요. 이런 건 압축성입니다. 최적이 줄었죠.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똑같은데 처음 부피보다 나중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밀도가 커집니다. 이런 거는. 그죠? 예, 근데 비압축성이라는 거는 최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밀도 변화가 없는 밀도가 일정한 유동을 incompressible 비압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밀도가 바뀌는 유동을 우리가 compressible이라고 합니다. compressible 예, 압축성 유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 유동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 어떤 유체의 특성, 물리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스테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unsteady가 있죠. unsteady는 뭡니까? 유체의 물리량이 예를 들어서 유체 물리량 중에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자, 유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흘러가는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스테디 유동이라고 그러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계속 바뀐다. 그걸 우리가 unsteady flo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류 없이 움직인다. 라미나 아까 난류는 뭐였죠? 뺑글뺑글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속도가 없어요. 각속도가 없어요. 측류로 가면 각속도가 없다. 난류가 아니다. 요게 이제 이상유체의 조건입니다. 점성이 없다. incompressible이다. 유체 운동이 일정하다. 즉 스테디다. 그 다음 난류 없이 움직인다. 라미나다. 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연속방적인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tinuity equation. continuity equation인데 요 놈은 뭘 의미하냐면요. 질량 보존식입니다. 질량 보존식. continuity equation은 다른 말로 mass conservation equation이라고 합니다. mass 질량이 컨서베이션 보존되는 방정식 같은 겁니다. 자, 유체 관이 요 A 그림을 한번 보세요. 들어갈 때 면적이 A1입니다. 나갈 때 면적이 A2입니다. 자, 들어갈 때 속도가 V1입니다. 나가는 속도가 V2입니다. 관이 여러분 이게 호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간 양만큼 그대로 나가겠죠? 호스가 터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죠? 예, 그러면 들어가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는 최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동일한 델타 t 시간 동안에 들어간 양을 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 시간 동안에 요 끄트머리에 있는 게 요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델타 x1만큼 움직였으면 그때 최적은 a1 곱하기 델타 x1이죠. a1 델타 x1 그죠? 예. 그게 최적이죠. 그럼 나갈 때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나갈 때 최적은 A2의 델타 X2 여기 이동한 거리만큼이 델타 X2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놈이 단위 시간당 들어간 놈입니다. 똑같은 델타 t 시간 동안 들어갔어.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V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가는 속도 V2. 자, 그래서 들어갈 때 면적과 들어가는 속도는 나갈 때 면적과 나가는 속도와 같다. 이게 뭐예요?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 유량. 예. 물론 이 식은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적용이 갑니다. 밀도.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최적 유량은 뭐냐? 요 단위를 보면요 면적은 어떻습니까? 미터 제곱이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컨드죠. 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시간당, 그죠? 이렇게 되죠. 시간당 얼마만한 최적이 들어갔느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AV라는 것이. 자, 들어갈 때 시간당 최적 기준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최적 기준으로 얼마나 나갔느냐. 똑같은 최적이 들어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 놈 두 놈이 값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유량, 흐르는 시간당의 흐름률, 그래서 플로우 레이시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책에는 흐름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한글식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실제는 대부분 유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책이 흐름률이라고 표현한 거는 유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레이스를 흐름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 그냥 유량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흐름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만한 최적이 흘렀느냐. 시간, 세컨드당, 그죠? 근데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 곱하면 미터 삼승 최적당의 질량이잖아요. 밀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없어지면 최적당 시간당 얼마만한 질량이 흘렀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 1하고 여기다 로 2 곱하면 요거일 때는 시간당 얼마만한 최적이 들어갔느냐, 시간당 얼마만한 최적이 나갔느냐인데, 거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시간당 얼마만한 질량이 들어갔느냐, 얼마만한 질량이 나갔느냐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압축성이면은 밀도가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밀도를 나눠버리면 질량 유량에서, 자, 여기 질량이 곱해진 거를 우리가 질량 유량이라고 그러고요. 밀도가 곱해진 거를 질량 유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량 유량은 밀도에다가 최적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유량이라는 거 있죠. 최적 유량. 그거는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해줬고, 지금 요 값은 최적 유량입니다. 최적 유량. 알겠어요? 지금 들어갈 때 최적 유량은 나갈 때 최적 유량과 같다. 최적 유량이 AV죠. 거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그게 질량 유량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건 한번 풀어보시고,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간단히 유도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대단히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유체역학에서 대단히 유명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어식으로 읽으면요, 버눌리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버눌리.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서 불러버리죠. 예. 베르누이라는 이게 불어식의 발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버눌리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요게 아까 앞에서 봤던 관 똑같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P1, 여기 단면적이 A1. 예, 그 다음에 요 입구의 높이가 Y1. 자, 나갈 때 여기 단면적이 A2고요. 그 단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이 P2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가는 출구까지 높이가 Y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해지는 요 관, 여기서부터 요 입구에서 출구까지 여기 가해지는 1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해지는 입구 쪽에서 가해지는 1은 어떻겠습니까? 1. 우리가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1에다가 요 이동거리 델타 X1이 되겠죠. 예. F1의 델타 X1. 요게 이제 1 위치에서, 들어갈 때 위치에서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힘은, 여기 압력을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압력 곱하기 그 면적, 그 다음에 델타 X죠. 그럼 요거 뭡니까, 요게?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최적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압력에다가 최적.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요 부분에서는, 자, 압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갈 때 1은 마이너스고 P2A. 요게 힘이죠?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요게 최적이니까 마이너스 P2V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체, 여기 전체에 작용한 압력은 요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P1V 마이너스 P2V. 요게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아, 작용하는 압력이 아니고 1이죠, 1. 1. 유체가 한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1. 보존 1과 비보존 1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죠? 근데 마찰 같은 비보존 1이 없다면 보존 1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죠? 지금 유체에 대해서, 지금 이 이상 유체에 대해서 적용한 식입니다. 아까 그게. 그러니까 뭐 점성에 의한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고, 우리 아까 앞에서 다뤘던 1이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자, 나중 속도, 2분의 1 mv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mgh, 나중 높이, 처음 높이. 그죠? 그 다음에 유체. 요거 뭡니까, 요게? 아까 좀 전에 요식 있죠, 요식. P1V-P2V. 요게 1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유체가 한 1은 이거 운동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자, 그래서 P1V-P2V. 요게 이게 유체 한 1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변화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자, 양변을 다 최적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최적으로 다 나누면, 자, 여기를 최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V분의 N, 밀도가 되죠, 밀도. 여기도 밀도. 여기도 밀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1번끼리 몰고 2번은 2번끼리. 자, 1번이 들어갈 때 상태죠? 자, 그래서 요거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왼쪽으로 넘기면 다 플러스가 되죠. 들어갈 때 압력, 들어갈 때 2분의 1 로 V1 제곱 더하기 로지 Y1은 나갈 때 압력 2분의 1 로 V2 제곱 더하기 로지 Y2 이렇게 된다. 예. 이 방정식이 뭐냐? 이게 베르노이 방정식입니다. 이게 베르노이 방정식이다. 자, 여러분 이거 각 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차원 동차할 때 A 더하기 B 물리량은 C가 된다 그럴 때 A 물리량하고 C 물리량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동차가 되죠. 물론 이 더한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동차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같은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요놈 다 같은 물리량이어야 더울 수 있겠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압력이죠? 그러면 2분의 1 로 V1 제곱 이놈도 압력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것도 뭡니까? 압력의 의미를 갖어요. 압력. 들어갈 때 1 위치에서의 압력. 자, 이거는 그냥 순수한 압력. 이거는 속도 에너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압력.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압력.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나갈 때 순수한 압력에 의한 거,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압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압력 3개 더한 거 같다. 예, 이게 뭐라고? 베르노이 방정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